241페이지 41번부터 49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241페이지 41번입니다. 고로가스 성분 조성 중에서 제일 많은 것, 요거는 질소가 되겠죠. 자, 실기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내려면은 고로가스의 성분 조성 중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써라 이러면은 질소를 쓰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면은 순서대로 네 가지를 써라 이렇게 하면은 질소 1번, CO 2번, CO2 3번, 수소 4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도 되지만은 실기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COG는 수소가 1번, 메탄이 2번, 일산화탄소 3번, 질소가 4번입니다. 요 이제 두 가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또 전로가스는 뭐냐? 기호로서 하면 LDG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넥스 가스는 FOG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기호도 고로가스 BFG, 코크 소분가스 COG, 전로가스 LDG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43번 재해 원인을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 상태로 구분할 때 불완전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은 작업 장소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상태입니다. 가해 허가 없이 장치운전, 나의 잘못된 작업이 지용, 나의 개인 보호 후 미사용 이거는 불완전한 행동이 되겠죠. 45번 좋은 슬래그를 만들기 위한 용제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요. 용제 녹아있는 상태에서 광석에 있는 불순물이나 돌멩이 성분 같은 걸 이래 낮은 온도에서 녹여가지고 슬래그로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 구비 조건은 그 자체가 그 석회석이 제일 중요한데 유해 성분이 적어야 되겠다. 그렇겠죠? 그 자체 유해 성분이 적어야만 반응이 활발하겠죠. 그 다음에 용융점은 어떻게 되냐면은 철강 재료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녹아서 위에 뜨겠죠. 용제나 조금속은 아주 앞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고로에서 광석을 녹였을 때 이게 용선입니다. 선철입니다. 이 선철에는요 뭐가 있냐면 아직 CSIMNPS가 우리 강에서 요구하는 그 성분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로 이 금속을 다시 전로에 갖고 가서 다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강이 되어야만 우리 아변을 해서 여러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철소 기준은 강입니다. 강. 그래서 고로에서는 금속을 한번 녹였지만 아직까지 CSI, MNPS가 많다. 다시 한번 더 정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고로에서 나오는 이 용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조금속이라고 합니다. 조금속. 요걸 꼭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속 비중차가, 그러니까 용제하고 조금속 비중차가 커야 됩니다. 조금속은 밑으로 흐르고 용제는 위로 떠서 흐르면서 통통통 튀어야 됩니다. 불순물 용해도가 커 좋은 슬래그일 거. 맥석과 결합한 슬래그 유동성 커서 용성과 분리가 잘 될 것.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라번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불순물의 용해도가 작아야 좋은 슬래그가 가능하다는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입니다. 47번. 제강용 고로 용선의 제강에 보내는 겁니다. 제강용 고로 용선의 배합상 구비조건 특성으로 옳은 것을 해놨습니다. 자용성 소결광은 보통 통기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합상 적게 함유하는 게 좋다. 틀렸습니다.
나 인비소는 유용한 원소이므로 적정 함유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다 Al2O3는 슬래그 유동성을 개선한 이것도 아닙니다. 자, 라 생광석은 크기가 적다면 바로 그 정립광 바로 써도 되는데 이건 고품일수록 좋겠다. 생광석은 고품이 정립광석이 많을수록 좋다. 이건 당연하겠죠. 자, CaO가 대표적으로 이 CaO는 슬래그 유동성을 개선합니다. 슬래그 유동성을 개선하고요. 인비소는 유해한 해로운 원소다. 자연광석 중 정립광 가장 우수하며 자용성 소결광은 통기성이 좋아 많이 함유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위에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미시한 가루철광석, 분철광석을 점결제로 보통 벤토나이트가 있습니다. 점결제 벤토나이트와 혼합하여 구상으로 둥글게 만들어 소성시킨 것을 펠릿, 더 정확하게는 펠릿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광석 그대로 둥근 상태로 만든 것을 생펠릿, 영어로는 그린 펠릿이고, 이걸 한번 소성하여서 만든 펠릿은 소성 펠릿이라고 합니다. 자, 펠릿은 어쨌든 고로 장입 원료로 입도가 6 내지 38, 뭐 어떤데 입도가 6 내지 28로도 되어 있고 그렇죠. 그 약간 차이 있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요 정도고. 기공률은 20 내지 35%. 수소 환원, 수소로 환원할 수 있고 수소 메탄 이용하는 COG 환원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자, COG 이제 환원 시험 어떨 때 어떤 온도에서 환원이 되는가 하는 걸 검사를 합니다. 너무 저온에서 환원이 되면 안 되겠죠. 그 COG 환원 시험에 이렇게 수소 환원, 수소 메탄 이용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 이런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1번 소결성이 우수한 원료라고 볼 수 없는 성질은 생산성이 높은 원료가 소결성이 좋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나 분율, 가루가 되는 것이죠. 분율 높은 소결광 제조 가능한 원료가 좋다. 이건 아닙니다. 다 강도 높은 소결광 제조할 수 있는 원료가 소결성이 좋다. 맞습니다. 강도가 높다 해서 무한정 높은 게 아니고 이게 운반하거나 고로에 장입할 때 깨지지 않는 정도의 그런 강도입니다. 라 적은 원료로 소결광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소결성이 좋습니다. 우수한 소결광 가루로 되는 분율이 낮고 낙하 강도 시험에서 강도를 측정해 그 강도가 높으면 좋겠죠. 자, 2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내화벽돌 부피 비중 및 참가공 측정할 때, 자, 참기공 측정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기공 구하는 식은 단 dB는 동일 벽돌의 부피 비중이고 dT는 동일 벽돌의 참 비중입니다. 이거는 문제 실질적으로 본 건 없습니다. 요 공식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철광석 중 결정수 등의 함유 수분 높은 철광석인 것은 갈철광이지요. 이 이제 광석이고도 앞으로는 4가지 분자식을 다 쓰라 하는 경우도 나올 거예요. 적철광 Fe2O3, 능철광 FeCO3, 갈철광 Fe2O3에다 이 결정수 NH2O가 있습니다. 결정수만 제거되면 여기 뭐하고도 같습니까? 적철광하고도 유사하죠. 자철광은 Fe3O4입니다. 적철광, 산화철로 주상, 입상 덩어리로 산출합니다. 길쭉길쭉하거나 입상 덩어리 2가지로 산출이 됩니다. 자철광, 자성을 띤 검은색 산화철 광물로 변성함, 화성함의 부성분 광물이다. 자, 변성함, 환성함의 부성분 광물이다. 여기에도 조금 말이 조금 거칠지요, 그죠?
의 하는 게 좋겠다. 그죠? 화성암의 이렇게 고칩시다. 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철광 자원으로 중요하고 대규모 광산이 아직도 형성되어 있답니다. 갈철광은 리모나이트, 브라운 해머나이트, 복아이언 오라고도 한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크게 그게 없고요. 자, 244페이지 57번 철 산화할 때 산소와 닿는 가장 바깥쪽 표면에 생기는 것은 Fe2O3입니다. 요거는요, 열 처리에서도 여기에 나옵니다. 자, 참조하시고. 59번 소결조업 열정산 입출열 소결입니다. 입출열 항목 중에서 출열 항목이 아닌 것은 자, 하소, 화는, 정발은 그 자신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 받았고 있고, 점화는 자기가 열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출열이 되겠습니다. 소결, 전화, 연소, 현열, 대표적인 이별, 자, 참, 소결, 이게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소결, 점화하고 연소, 현열은 대표적인 이별 열정산 항목이다. 여기 조금, 이별, 출열 요 항목이 조금 어떤 데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하소는 고로용 광석을 그 용융온도 이하에서 소결하는 용융온도 이하에서 가열한 후에 CO2 결정수 등의 휘발성 분말 제거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소결, 점화, 연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별, 출혈 여기 어떤 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소결할 때 그 소결로에 열을 이제 주는 것, 소결 기에서 열을 받는 것은 이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별이라는 것은 점화는 불을 붙이면은 그 열이 어디로 소결광으로 들어갑니다. 소결광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소나 화는 정발할 때는 이게 이제 그 자체가 열을 받아들이면 이제 뿜어줘야만 이게 이제 그 현상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데 고로 쪽하고 조금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소결 조업할 때는 자 다시 한 번 더 소결할 때 외부에서 불을 붙이면은 점화를 하잖아요. 그 열이 소결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불이 붙어서 코커스에 불이 붙어서 그 열이 이제 철광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별이 되는 거고, 하소나 이런 것은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불순물이나 이런 거 CO2 같은 이런 걸 이제 증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출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59번 잘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철에는 FC 외에 여러 불순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함량이 많은 것은 CSIMNPS입니다. C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C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 SI가 되겠습니다. 코크스, 배합된 석탄 가열의 휘발 성분 제거하고 남은 탄소, 고체탄소, 고체로 환원제, 열원제, 통기성 확보, 열교환 매개체 역할입니다. 이런 거는 주관식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코크스 공정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석탄을 크기나 이런 걸 좀 수요제 요금만큼
그 분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뭐 양식장, 굴양식장이나 뭐 이런 양식장에 보면은 그 바다에서 건져와서 또 나중에 뜯어가지고 크기별로 이제 분류를 하죠.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탄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선탄을 해주고요. 선탄. 그 다음에 코크 오븐 공정에 이제 넣습니다. 그럼 코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식혀야 됩니다. 소화설비 공정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 공정으로 갑니다. 옮기는. 요런 대체적으로 요런 공정이 있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자, 물론 세분화하면은 코크스 오븐에서 뭐냐면 탄화실에 넣고 연소를 시키고 뭐 압출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공정이 큼직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펠레타이징용 분쇄 설비. 작은 가루 갈 때는 주로 여기에 볼밀, 로드밀이다. 이런 것도 나오겠죠. 펠레타이징용 분쇄 설비 두 가지를 쓰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철광석에 티탄 많이 함유할 때의 영향. 뭐라고 했죠? 슬래그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슬래그 용선 분리가 어려워지며 불용성 화합물 형성된다. 근데 장점 뭐라고 했습니까? 노 밑에 노절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결 조합할 때 말이죠. 이별 출혈인데 소결 점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밖에서 점화로에서 불을 붙입니다. 불이 그래서 코크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소결기에서 외부에서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별이라는 거고, 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열이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이별이 되고요. 하소는 반대로 그 소결하기 전에 광석에다가 열을 가합니다. 가해가지고 불순물 같은 거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혈이 되겠죠. 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석에 있는 산소나 이런 걸 이제 코크스가 이제 CO 가스나 이런 게 빼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열이 이제 출혈이 되는 거고, 증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뿜으면서 증발하니까 이것도 출혈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 1번 니켈 황동의 설명. 니켈 황동을 여기에 젊은 실버라고 되어놨죠. 이 니켈이 들어가면 실버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색이 나거든요. 흰색이 납니다. 요 옳은 것은 니켈 황동, 또 딴 말로 양은, 양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은 우리가 동양 서양을 양이에요. 그런데 동양 서양에 다 양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양자만 하면 이건 주로 서양을 말한다. 그럼 니켈 황동은 뭐냐? 서양에서 만들었는데 은색이 난다. 서양에서 만들었는데 백색이 난다. 그래서 니켈 황동은 양은 양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은색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는 니켈이 한 25% 정도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구리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니켈은 특이하게도 자기 색깔을, 다른 금속의 색깔을 빼앗들어 갑니다. 탈색 효과라고 하는데 탈색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니켈 황동 여기 뭐 양은 양색이라고도 하고요. 니켈이 들어가는데 은색이 난다 해서 니켈 실버. 또 뭐냐면 서양은 서양인데 독일에서 만들 때 해서 젊은 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은이 맞고요. 여기 가에는 아연 30% 이거 말이 안 되고, 나에 50대 50 황동도 말이 안 되고요. 라이에 스크루, 시계, 톱니와 같은 제품 재료 쓰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자, 니켈 황동은 요 밑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구리에 니켈 16 내지 20%와 아연 15 내지 35% 첨가한 은백색 구리 합금입니다. 기계적 성질, 내식성, 기계적 성질, 내식성, 내열성이 좋습니다.
스프링 재료로 쓰이고, 전기장 온도 계수가 저거 전류 조정 저항체로 쓰이며, 온도 조정 바이메탈로도 쓰입니다. 예로부터 식기 또 장식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시계 톱니 같은 데는 안 쓰입니다. 자, 3번. 주철은 조직 화학 조성에 따라 크게 변합니다. 주철이요, 6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 냉각 반복하면 주철이 성장합니다. 주철 성장은 뭐냐? 이게 팽창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시멘타이트 흑연화로, 시멘타이트 FeCl-C로 뭉쳐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 3Fe 플러스 C가 되죠. 이러면서 흑연화로 이게 이제 부피가 팽창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주철 성장 원인인 거고요.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주철 성장은 금속과 나물 Fe3C입니다. Fe3C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시멘타이트라고 그러죠. 이 Fe3C가 3Fe 플러스 C로 잘 분리가 됩니다. 흑연화 반응, 요 밑에 있죠, 그죠? 많이 생기고, 불균일 가열 팽창으로 발생하며, 흡수가스에 의한 팽창으로 발생합니다. SiFeC, 요거는 진짜 중요하네요. Si하고 FeC가 있으면은, 뭐냐면은, 성장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PMN 있잖아요. 인과 망간이 있으면은 성장을 억제합니다. CR은 뭐 일정량 첨가로 성장 방지합니다. 이런 것들은 표시를 했다가 어떤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이 꼭 좀 참고로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5번 공고합금용 초경합금과 관계없는 소결용 합금질. 소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텅스텐 같은 거 있죠. 녹는온도 3400도입니다. 이 철로 만든 로에 넣어가 녹이면 그 로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텅스텐 같은 거는 다이아몬드 해머가 다이아몬드 제일 단단하거든요. 그거를 해머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텅스텐을 광석을 가루를 냅니다. 아주 짧게 작은 크기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녹이지 않았죠. 텅스텐 가루하고 거기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탄소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뭐냐 하면은 이걸 이제 넣어가지고 어떤 털 속에 넣어가 열을 가해가지고 뭉칩니다. 그게 바로 소결입니다. 녹이는 게 아닙니다. 이 소결용 합금질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온도가 높은 WC, TIC, 탄화탄탈륨, TAC 같은 그런 탄화물 고온에서 소결하여 제조한 공구가입니다. 굉장히 강도도 높고 경도가 높은데 요거는 대신에 소결을 합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뭉쳐가지고 덩어리로 만드는 겁니다. 자, 49강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